좀 되게 어색한데 무슨 뭐 인간 강사 마냥 지금 팁이고요. 뒤에 저거 세탁 건조기고 냉장고 같은 지금 거실에서 있어요. 이게 지금 식탁이고요. 올리는 거 식탁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중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어떻게 표지를 가리키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요. 되게 어색해요. 네, 어색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잘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 시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 이거 사람 어떻게 생각하려나. 어쨌든 네, 표정은 약간 이렇게 옅은 미소를 띄워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호감 가는 표정 해주셔야 됩니다. 그 보기 싫은 표정 하면은 보기 싫은 표정 하게 되면은 사람들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호감 가는 표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시선을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냥 가운데 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녹화되는 거 맞지? 네, 녹화되고 있는 거 맞네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움직임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배제를 하고 가운데 섰을 때 청중을 여기 그러니까 청중이 그 반이 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느냐 강의실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앞에 쭉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계단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눈을 그리고 특히 이게 무대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아래 사람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Z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즉 이제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좀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쪽부터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실에 있을 때 이쪽부터 이쪽 반대로 되셔도 되고요. 여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여기로 가셔도 좋고요. 지금 이게 반전해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Z 방향을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살짝 흔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점점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슬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줄 한 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되게 저 사람이 그냥 아이 컨택만 하다 여기 나왔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얼굴을 휙휙 넘기지 마세요. 정신없어. 이따 그 움직이는 부분에서 말을 하게 될 건데 너무 휙휙 움직이면은 지금 얘가 너무 얼굴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이렇게 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이렇게 이보다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면서 여기로 그 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눈은 아까 말했듯이 이쪽을 바라보거나 이쪽 정도를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눈이 여기까지가 아마 마지노선일 거예요. 아니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이 눈을 바라보는 거겠죠. 눈을 바라보게 되면 청중하고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그 아이 컨택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봐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 말하게 될 그 움직임하고 연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 움직임은 바로 금방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수업할 때 쓰는 기어서가 있거든요. 저 기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기어서가 있어요. 그거 기어서를 지금 여기다가 약간 갖다 놓느라 살짝 멈췄는데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할 게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는 제가 지금 완전히 저 최대한 노력했는데 완전히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내긴 내릴 텐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왜냐면은 저 지금 다리 아래가 안 보여 보이려 했는데 지금 다리 아래가 안 보여요. 또 이게 얼굴 잘리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리 아래까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하여튼 다리 아래는 간단하게 제일 크게 한 가지 유의될 점은 짝다리 앉으시면 됩니다. 그거만 안 집으시면 다리 아래쪽은 크게 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위쪽이 조금 더 중요하죠. 자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자세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는데 잘못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세는. 그 자세가 우선은 이 자세하고 동작 하나하나가 청중에게는 일정한 의미를 해석이 됩니다.
바르고 안정된 자세로 서 있는 연세 모습은 청중에게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비춰지고요. 그리고 자신감과 동시에 침착함이 느껴지는 자세가 상당히 좋은데, 이런 자세는 단상에 서서 말할 때뿐만 아니라 단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고 단상을 내려올 때도 요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는 너무 뭐 과도한 요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단상에서 스피치를 할 때, 실행할 때를 중심으로 자세와 동작, 제스처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은 스피치를 실행할 때는 먼저 맨 처음으로 저가 전에 그 보여드린 영상 있죠? 열린 자세, 그 원더우먼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뭐 이 자세를 발표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열린 자세를 그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최대한 편 자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편 자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기본 셋업이고, 즉 올라갈 때,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때, 강의실 앞으로 나갈 때, 그 강의실 앞에서 이제 나올 때, 뒤로 갈 때 항상 열린 자세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이 자세를 생활하면 훨씬 더 자신감 있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자세 자체를 그냥 생활해주세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실행할 때는 체중을 양발에 균등히 준 상태가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냥 서가지고 한쪽에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한쪽에 체중이 기운다. 한쪽에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이 삐뚤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 이쪽 발에 훨씬 많이 가 있거든요. 왜냐 그 말은 여기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면은 여기 발에 이쪽 발에 훨씬 힘 안 들어가요. 이쪽 발에 힘 많이 들어가면 그럼 이쪽이 삐뚤은 거예요. 이렇게 삐뚤게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 체중이 더 많이 가게 돼요. 즉 양발에 체중을 고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바로 그 화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지금 뭘 하는지 어디를 기울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발표하는 상황에서는 앞에 절대 거울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뭐 방송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대부분 대학에서 과제 발표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강당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피드백 모니터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를 체크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이 체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에 좀 더 체중이 많이 실린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의 몸이 어느 한쪽으로 좀 끼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마다 다른데 조금 항상 약간 몸이 기울어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그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한번 그 몸을 체크를 하고 올라가 보세요. 내가 어느 쪽으로 몸이 좀 더 기울었는지. 그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되지? 잠시만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돼가지고 그 스피치를 실행할 때 체중을 우선 양발에 균등히 두고 두 발은 어깨 넓이를 벌리고 그 다음에 가슴은 아까 저 말했듯이 이게 펴고 정면을 향한 채 서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서면은 너무 막 인위적으로 서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서게 되면은 저희는 보통 발 넓이를 어깨 넓이처럼 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어깨는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지만 벌리시는 게 좋고요. 만약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약간 의식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발 체중 두시면 되고요.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삐딱하게 서 있거나 아까 말했듯이 아니면 두 손으로 탁자를 잡고 구부정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 어깨를 막 들썩이거나 목을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는 연세에는 좋지 않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건 좋습니다. 자, 방금 약간 보셨을 수 있는데 저가 약간 습관이 몸을 약간 좌우로 조금 많이 말을 할 때 움직일 특히 저 좀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최대한 상가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몸을 좌우로 기울이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요 되게 정신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한쪽 최대한 가만히 하시고 특히 이게 몸을 되게 말할 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몸을 가만히 있는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이게 뭐 긴장돼 보일 수 있지만 차라리 몸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좀 경기 상태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적응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지 이 움직이시는 분들 이게 한번 여러분 좀 말을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몸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러신다? 그러면 몸을 고정해보세요. 고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정신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가볍게 내리 뻗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거 지수는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몸과 손을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느 정도 손을 움직이셔요. 안 움직이는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움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제스처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거고요. 또다시 여기 스피치 하는 동안 몸과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본 자세로 한 곳은 뻣뻣하게 서 있다면 연사도 힘드시고요. 청중 역시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조금 경직된 자세로 우선 있어 보세요. 움직이는 거랑 경직이 낫습니다. 그리고 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뒷짐을 지거나 아니면은 뭐 깍지나 이렇게 있으신 분도 계시고 뭐 이건 그냥 좀 나을 수 있어요. 정중하게 보이죠? 뭐 이게 이 자세가 열린 상태로 될 수도 있지만 이 자세를 희한하게 약간 어깨를 움츠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세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움츠리기 때문에 이 자세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호주머니 여기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연습에서 아까 그 강의 있죠. 그 강의 아주 다상을 아닌 게 뭐 약간 외국에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호주머니에 발표할 때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일부 발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머니에서 손은 항상 빼주시고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팔짱 끼는 거 이렇게 팔짱 끼는 거 절대 안 되고요. 팔짱을 끼시면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의 없다고 하고요. 팔짱을 끼게 되면 그리고 또 어디나 가서나 어디 가나 팔짱을 끼게 되면은 뭐 팔이 겁나게 우락부락하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이게 다친 자세예요. 다친 자세이기 때문에 자신감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팔짱 끼는 거는 피해 주시고요. 단 이거를 하는데 희한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긴장해서 이거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나가는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 등이 굽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팔짱 끼지 마세요. 팔짱 끼지 마시고 이렇게 피는 열린 자세로 있어보세요. 열린 자세 여러분이 훨씬 더 전에 그 보여준 영상처럼 그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훨씬 더 많이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시계나 뭐 시계 만지는 사람도 있고 손 계속 이렇게 막 손 가지고 이렇게 이 제스처가 아니고 그냥 손을 계속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절대 안 되고요. 손이 이렇게 조금 항상 그 기본이 그냥 이렇게 펼쳐놓은 상황을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펼쳐놓은 상황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반지 만진다거나 반지는 없겠지만 초플링 없겠죠 아마. 그리고 옷을 만지작거리나 여기 만지고 그 옷 만지게 되면은 정신없어 보여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뭐 시계, 반지, 옷 만지고 머리나 턱, 코 계속 만지고 여성 같은 경우는 머리 이렇게 계속 만지고 그리고 뭐 비비고 쓰다듬고 이런 행동이 있죠. 이런 행동은 긴장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긴장할 때 목을 상당히 많이 만진다고 합니다. 목하고 여성 같은 불안은 이제 머리 길면 머리 같은 거 만지게 되고요. 이렇게 머리 같은 거 만지게 되면은 보는 사람도 약간 긴장했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 내용 모르게 되더라도 이 사람 어느 정도 긴장했구나를 약간 희한하게 사람의 직감이 있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이런 자세가 그냥 지금 저 하고 있는 자세죠. 이 자세가 기본 셋업이거나 아니면 조금 벌려주세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좋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감을 나타내는 자세는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뭐 목이나 이런 약간 그 머리 같은 건 괜찮은데 특히 막 옷 여기 막 여기 만지고 손 이렇게 계속 만지고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경박해 보여가지고 청중의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요. 이런 동작이 계속 지속되고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청중의 주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스피치 내용에서 연사의 성동적으로 느껴져요. 희한하게 하라는 스피치 집중 안 하고 여기 집중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말하는 내용이나 발표장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몸을 적당히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적당히 몸을 움직여줌으로써 연사는 조금 더 이제 가만히 경직된 서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디 중인 같은 어디 가면 되게 계속 서재 계신 분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경복궁 이렇게 서 계신 사람 있잖아요. 되게 불편하대요. 여러분도 한 자리 이렇게 가만히 5분 동안 서 계셔도 한 3분 되잖아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좋아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지금 말하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더 그 말할 내용 끝내자면은 이렇게 발표장 분위기 따라가지고 몸 적당히 움직이기 괜찮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몸 움직이면서 피로감 줄이고요. 그리고 시야 변화를 통해서 단줄이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쉼없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동작에 변화를 주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이나 분위기의 흐름이 바뀔 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걸음 움직이면서 전환을 시도를 할 수 있고요. 청중에 질문 던질 때 청중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두 개는 여기는 특히 이제 제가 그냥 지금 움직임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자세라든지 움직임을 우선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하고 뭐 제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표정이나 그리고 또 표정에 대해서 보셔도 좋고 그리고 그런데 특히 자세하고 움직임에 한번 초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움직임 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비행기를 좋아했어요. 하늘 막 이렇게 날아가는 뭔가가 있었으면 쳐다보고 아 비행기 막 이렇게 외치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네,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아 꿈이 뭐예요? 나 비행기가 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얘기해주면 이렇게 응원해주지도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가두어 버려요. 네, 혹시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 네, 꿈이 있냐는 질문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도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강연을 한번 하다가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분 꿈 관련된 질문이었죠. 나중에 유명한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소설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도 있죠. 얘기를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 충분히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너무 공간 많이 찾았네 애들이. 어쨌든 1분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앞부분에서 그 우선은 지금 이제 처음 여기 앞부분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이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소설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초반에서는 약간 패턴을 가지지 않고 행동 반경도 적으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패턴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당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때 뭐 몸을 옆으로 심하게 흔든다든지 아니면은 움직임이 빠르다든지 전혀 그러지 않고요. 정말로 자연스럽게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앞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외치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네,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아 꿈이 뭐예요? 나 비행기가 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아까 이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또 천천히 움직였죠.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지금 천천히 움직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꿈을 얘기해주면 이렇게 응원해주지도 않고 또다시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조금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천천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빨리 뭐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만약 혹시라도 이거를 되게 빨리 옆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정말로 산만한 스피치 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스처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그걸 있는 이게 그냥 적당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가두어 버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보여드릴 분은 정말로 좌우로 이분은 거의 그냥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좌우로 자연스럽게 움직이십니다. 앞뒤 움직임은 거의 없고 좌우로 움직이시는데 좌우 움직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먼저 보여드리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글에서 일하는 김현유라고 합니다. 저를 미키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김현유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둘 다 제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 구글 본사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의 인문학도 출신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인문학을 공부한 대학생이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제가 있는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 좋은 스펙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역경을 극복한 반전의 스토리도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100% 활용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아주 신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중요했고 또 제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스펙이 좋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참 아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전공이 이건데 내가 토익 점수가 뭔데? 즉 내가 스펙이 이러한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스펙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한정하는 일이라고요. 저는 역사학과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딱 들으셔도 취직 안 되는 과라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점수 맞춰서 간 과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취직 안 되는 과라고 규정 짓는 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위해서 역사학과라는 스펙으로 자신을 한정시키고 싶지는 절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역사를 알면은 그런 사람과 일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게 말이 되건 안 되건 저만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삼성전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한 상무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첫 번째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구글에서 일하는 김현유라고 합니다. 저를 미키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 부분에서 이렇게 좌우로 조금 움직이시다가 중간 부분에 가니까 그 움직이는데 거의 잘 안 움직이셔요. 특히 그 중간 부분 아까 저 끊기 전에는 사람들 그 청중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중간부터 움직이죠. 움직이 좀 불안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스펙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한정하는 일이라고요.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안 움직이죠. 저는 역사학과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딱 들으셔도 취직 안 되는 과라는 느낌이 딱 이렇게 지금 저가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계속 이 패턴이 있으죠. 이분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냐면은 처음 부분에 조금 좌우로 많이 움직이시다가 이제 멈추시고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 살짝씩 저가 이걸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살짝 옆으로 그냥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지도 말아주고 조금만 살짝 한 걸음만 움직이고 말아주고 그래서 여기로 움직이고 한 걸음 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후반부로 가면은 이렇게 좌우로 다시 좀 많이 움직이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떨까요? 정말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이거를 좀 하다가 멈추시고 살짝 조금 움직이시고 조금 살짝만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이거를 하시다가 또 멈추십니다. 이렇게 적정하게 움직이다가 멈추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점수 맞춰서 간 과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하는데 거기 한 상무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역사학과 출신이 해외 업무 잘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과 일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게 말이 되건 안 되건 저만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삼성 네, 여기 20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목을 보세요. 목. 움직임 보지 마시고 한번 얼굴이 어느 방향 움직이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건 안 되건 저만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삼성전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한 상무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역사학과 출신이 해외 업무 잘할 수 있겠어? 근데 적어도 네, 보셨죠? 이렇게 저가 더 내려서 그게 아까 그분은 하얗게 나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있더라도 허리 쪽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최소한 여기 그리고 특히 얼굴 부분 돌려가지고 모든 분하고 계속 다양한 그 청중석의 다양한 부분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도 그러니까 밑에 다리는 가만히 있으셔도 얼굴 이 상체 부분 허리 윗부분은 약간씩 살짝 움직여주면서 그리고 얼굴 부분을 살짝 움직여주면서 최대한 청중석을 계속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아이 컨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청중들과 아이 컨택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너무 아이 컨택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이럴 때 눈 대신 인중을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이 청중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상당히 보이게 되니까요.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아까 저 말씀드린 거는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고요. 옆으로. 단, 옆으로 움직일 때는 계속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한 것처럼 보여요. 불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으로 왔다 움직이시다가 멈추시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움직이시다가 멈추시다가 그리고 살짝 한 스텝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하고 한 스텝 옆으로 이렇게 하고 만약 옆으로 왔다 하시니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옆으로 한 발짝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반대쪽으로 살짝 한 걸음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상체를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부담스러우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무대를 어느 정도 많이 쓰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이게 가장 자신 있다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찾지는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플 아이폰 발표할 때 상당히 일부 연사들은 되게 무대를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약간 배우분들이라든지 아니 개그맨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강연하실 때는 정말 무대를 진짜 다양하게 써요. 그리고 그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거를 무대를 다양하게 쓴다라는 걸 그거 부담 버리시고 이게 부담되시면은 만약 되시면 조금 더 옆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완전 끝부분에 가가지고 안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무대가 좀 약하면은 끝부분까지 가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쪽 부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서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충분히 익숙해진다면요. 단 이거를 너무 빨리 하시게 되면은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신없습니다. 적당하게 항상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양 옆대 봤는데 앞부분 직접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앞으로 나아가는 예를 들어서 청중에게 질문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러운 부분에서 질문을 청중에게 그냥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 말고 실제로 대답이 필요한 손을 드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도 손을 드는 질문이라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청중 가까이 서가지고 손을 들어보라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청중들하고 교감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청중들한테 누가 말을 시켜가지고 내가 방금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게 하는 경우는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청중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많이 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때 앞으로 다가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뒤로
천천히 움직이고 또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 발은 그냥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으시면서 앞으로 나갔다 뒤로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스키는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가셨다가 뒤로 그냥 천천히 오시면서 하속을 움직이시면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는 좋고요. 이건 제가 이따 저 예시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강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그리는 여기 이 반경대로 움직이면 상당히 좋고, 이게 왜냐면은 무대 사이즈 맞게 어느 정도 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저 발을 안 보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저가 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앞부분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은 저 너무 이게 카메라 화각이 안 좋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도 주고요. 단 이거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보시냐 그러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멈추셔가지고 살짝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 발짝 옆으로 가시고 또 다시 원 시작하시고 계속 원 보시면은 정신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시선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PT가 사라지게 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얀 베개 놓고 할게요. 그 한 가지 빼먹이 있는데 그 교수님에 따라가지고 아니 강의실에 따라가지고 앞에 이거 뭐라고 하죠? 영어는 포디움인데 무슨 교탁이라 하면 되나?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 무대 앞에 생긴 거. 단상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무슨 교탁. 고등학교 교탁이겠죠? 하여튼 그런 교탁이 있잖아요. 이 교탁이 있으면은 아니 단상이라 하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교탁. 교탁이라 합시다. 교탁이 있으면은 고등학교인데 교탁이 있으면은 교탁을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기는 여기는 마이크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크가 없으면 정말 앞으로 다가가실 이유도 없으시고, 마이크가 없다면은 정말로 그냥 약간 반발자국 떨어지세요. 반발자국 떨어지셔야지 훨씬 더 나중에 말씀드리기를 좀 금방 말씀드리기를 제스처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단상이 앞으로 다가가잖아요. 만지잖아요. 괜히 여기도 기대게 돼요. 단상이 있으면 여기 괜히 기대가지 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자세도 한쪽 약간 기운 자세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안 보이게 되면 짝다리질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상 있잖아요. 절대 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기 특히 마이크가 없으면은 특히 더 반발자국 떨어져요. 마이크 있어도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반발자국 떨어져가지고 말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반발자국 떨어져가지고 그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단상은 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바로 제스처 파트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화를 하실 때도 어느 정도 제스처 쓰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면 한번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누가 말하는 거를 직접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제스처 쓰고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조금 좀 어느 정도 제스처는 쓰셔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웃을 때 박수 치는 것도 또 하나 제스처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뭐 야 있잖아 하면서 막 누구 치거나 아니면은 웃으면서 허벅지 때리는 경우, 그런 건 똑같이 제스처에 포함이 되고 어느 정도. 근데 이런 제스처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단상 앞에만 서게 되면은 이러한 제스처가 상당히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제스처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제스처를 어느 정도는 약간은 계획을 하고 아니면은 연습할 때 일부러 넣어가 연습해가지고 앞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제스처를 넣지 않잖아요. 되게 경직돼 보입니다. 되게 경직돼 보여요.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는 정말로 긴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를 넣어서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나 긴장을 안 했다는 거를
자신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제스처의 그 원리하고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정의는 손을 이용해서 하는 몸짓 언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손은 우리 신체 중에서, 그리고 특히 발표할 때도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교탁이 있든지 아니 교탁이 없든지 간에 손은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제일 그 산만하다고 덜 느끼는 것 중 하나예요. 너무 많이 움직이면 똑같이 산만하게 느껴져요.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제스처는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제스처는 즉 약간 뭘 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다리로, 여러분 다리도 신호 보낼 수 있나요? 다리 모양 해가지고 없죠. 다리 모양 신호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손 모양 신호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란 표정, 아니란 게 돼요. 이렇게 하면 오라는 게 되게, 이게 돈 표현이죠 이거는. 하여튼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돈 모양이죠. 이게 돈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트고, 하여튼 뭐 발표 때 쓴 제스처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스처는 손이 하고 팔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여러분은 이 눈빛 그리고 제스처, 특히 제스처를 통해서 청중들하고 또다시 교감하게 된 거지.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또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크다, 작다, 길다, 작다, 아니면 이게 길다, 이렇게 긴 페이지인데 하면서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제스처의 의미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합니다. 또한 이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 제스처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말하는 거를 강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새로 만든 폰은 정말 얇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그냥 손 여기 모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저희가 만든 폰은 정말 얇습니다. 이 정도로 얇아요 여러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얇다는 표현을 두 번 다시 강조했어요. 이거 얇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저 말하는 게 얇다 하는 거, 그것도 얇은 거고요. 이게 두 개가 모이면서 정말 얇아하면서 더 여러분의 말하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강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강조뿐만 아니라 청중의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숫자로 된 이정표를 말하면서 상응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거나, 예를 들어서 3개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어떤 형태에 대한 기술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보이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그림도 있겠지만은 아까 저 말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이런 제스처,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청중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입체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무한도전에서 예능총회에서 아니다, 예능총회, 하여튼 무한도전에서 그 이경유 씨가 입체적으로 말하는 거에 설명해. 입체적으로 3D를 말해야 되나고, 3D를 말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내용 찾지 않겠지만 내용 보여드릴 이유는 없어. 하여튼 그렇게 입체적으로 조금 말을 해야 한다고 이경유 씨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손짓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경유 씨가 웃기려고 한 말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말을 할 때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입체적인 건 추상적인 거죠. 뭐 실제로 저희는 입체적이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생동감이 표지고 입체적이라 됩니다. 결국 생동감이 있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청중들의 그런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제스처 사용에는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 하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제 두 가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정말 그냥 쓸모없는 말이긴 한데, 외국에서는 그 V를 하실 때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갑자기 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V를 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이거 가운데 손가락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V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예시로 그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이 그 한 사진에는 이렇게 했다가 여기 아니냐고 논란 많았습니다. V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요 이거.
어쨌든 효과적인 제스처 사용에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제스처는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이 막 제스처를 일부러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아까 말씀드렸죠. 제스처 어느 정도 플랜하고. 하지만 플랜하는 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플랜하라는 거지. 여러분 보고 일부러 제스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스처를 마치 무슨 율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르겠는데 율동하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수화를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얘가 이거 짰나? 얘 이거 하려고 일부러 짰나? 아니면은 쟤 왜 저렇게 손을 움직이지? 왜 저렇게 부자연스럽지? 그런 생각을 관객들로부터 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에서는 약간 살짝 좀 계획하는 게 그러니까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해야겠다. 그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여기서 이런 제스처 사용했구나. 아니면은 좀 큰 사람 할 때 이렇게 크게, 작다 할 때 작게, 아니면은 얇다 이래 얇다. 뭐 이게 두 개,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정도의 플랜 좋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뭐 특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여기서는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플레이하시면은 안 돼. 이거는 정말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살짝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 허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제스처 있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제스처는 플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다양할 때처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말과 손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필요할 때 바로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은 긴장을 푼 상태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깍지를 찌거나 뒷짐을 주거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게 된다면 당연히 뭐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겠죠. 그 둘째, 제스처는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어깨나 팔 힘을 뺀 상태에서 팔 전체가 움직이면서 제스처를 구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 허리와 머리 사이에서 그리고 양쪽 어깨로부터 옆으로 한 30cm 이내에서 손이 위로 올라가면 어깨 약간 들리면서 팔꿈치로 따라 올라가게 되고 손이 열리면 팔꿈치도 어깨로 바깥 약간 움직이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팔 전체가 움직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손을 무슨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좀 어색해 보이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팔 움직임 보이시죠? 전체 다 움직이잖아요. 팔은 어떤 동작을 특히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상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기는 훨씬 낫죠. 어떤 제스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스처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치입니다. 단 여러분이 제스처를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개를 하시거나 뮤지컬 하시려면 조금 크게 움직여서 인지했겠지만 발표하실 때도 어떤 약간 그런 계획이 있으면 크게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계속 움직이시려면요 정신 사나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는 한 30cm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한두 번 정도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제스처를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가 스피치를 할 때 보여드릴 텐데 의도를 약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번 크게 이거를 큰 제스처를 한두 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이거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이 잘 안 됐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스처 플레이 같은 경우 있죠. 이제 좀 이 말을 할 때 이게 특정 제스처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느 효과를 가져다 수 있다면은 그런 제스처는 한두 개 정도는 플레이해 주네요. 하지만 막 이런 일상생활 같은 제스처들도 다 플레이밍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할 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게 크다 작다 이런 게 나오면 좋지만 뭐 여러분이 이런 걸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크다 작다가 나오게 된다. 크다 작다. 여러분 클 때 이렇게 하고 작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조건 이거 따라하시면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지 않는데 이걸 갑자기 따라하시게 되면요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은 이런 건 좋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크다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작다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제스처를 막 일부러 넣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신다면은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의미를 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도 있죠. 너무 많이 당연히 항상 모든 게 그렇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스처 빈도는 크기나 빈도나 크기가 스피치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공간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하는 정치원설이나 강의에서는 제스처를 비교적 많이 그리고 크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보려면 물론 정말 큰 스피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어떤 또 저의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고 그걸 보여주는 카메라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곳에 쓸 경우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강연이나 아니면 말하는 장소에서는 뒤에 사람이 그냥 맨눈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맨눈으로 봐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제스처 보이기 때문에 30cm보다는 그러니까 30cm는 너무 표준인 거고 훨씬 더 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뒤에 있는 사람도 보이게 됩니다. 단 여기서 축사나 격려사 그리고 기념사 같이 매우 공적인 경우가 있어요. 공적인 경우 스피치하거나 정말 소규모 청중한 경우 있죠. 이런 발표나 토론에서는 제스처를 비교적 작게 그리고 적게 그리고 작게 사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이제 신뢰감을 특히 소규모의 사람 모여놓고 신뢰감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스처를 막 크게 사용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아무리 이게 뭐 그 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수준이라도 경박하게 보이고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서는 제스처를 이제 약간 제한을 두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과 같이 약간 엄숙한 모임에서는 제스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박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스처였고요. 제가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저 얼굴 되게 크게 나오는데 열린 자세 방금 말한 열린 자세와 함께 더불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좀 고급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크게 나오나 싫네 이거. 네. 봐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가 영어예요. 네, 한국말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했는데 한번 저가 그냥 직접 하면서 설명을 When you get nervous, It's okay. You flunked your exams. You already got arreste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you need to realize is when you get nervous, you try to cover your vital organs. And that's why you would see a lot of speakers sometimes fold their hands. 즉 아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피해야 될 거를 말을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팔짱을 낀다거나 Bring their hands in front of them and 예를 들어서 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막 이 정도로 되게 감싼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몸을 거의 감싼다 수준으로 막 손을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that's a sign of nervousness. 이게 바로 긴장되어 있는 표현인데 아까 말한 Great speakers keep their body open. So 네, 아까 말한 부분입니다. 좋은 스피커는 항상 몸을 최대한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벌리면 안 좋아요. 너무 벌리면 안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계속 시종일관 이런 방식이 있다면 안 좋겠지만 이런 방식이나 근데 어느 정도는 몸을 와이드하게 오픈하게 있어요. 이 정도 형식으로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깨를 안쪽 굽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there is no barrier between you and me. 그래야지 이렇게 열린 자세를 해야지 그 스피치에서는 자신 있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청중들하고 그러니까 즉 저하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하고 청중하고의 그런 이제 장벽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해주게 의미하게 됩니다. 더 이상 너하고 청중하고 나하고 장벽이 없고 저는 그 소통에 열려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n emotional mother. Let me see. 이 사람 지금 상당히 벌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되게 오픈된 자세죠? Put them all together. You get mama. And something that when you're starting out, you got to be very conscious about is keep your body open. Here's tip number 2. Have your palms open.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픈 방식의 하나입니다. 즉 palm, 즉 손바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일반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강연이 아니고 누구하고 앉아서 대화를 할 때도
손을 훨씬 더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 하잖아요. 그럼 훨씬 신뢰도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영업을 할 때 자동차 영업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할 때 실제로 손을 훨씬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자세, 즉 이 손보다 이렇게 손바닥보다 손등보다 손바닥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렇게 제스처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 사람에 대한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 그 뭐라 하지 판매량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Do this exercise with me. Take a look at your palms, turn them around, take a look at the inside of your palms again. What side relaxes your eye? If you really concentrate, when you look at the inside of your palm, your eye relaxes.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 방금 말한 얘기예요. 그 손 등을 보시고 손 바닥을 보세요. 손 등을 볼 때보다 손 바닥을 볼 때 훨씬 더 저희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And a lot of great speakers, they open their palms towards the audience. 많은 위대한 스피커들 항상 손을 밖으로 펼쳐서 손 등을 이렇게 손 바닥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Showing a more openness. 이게 또다시 오픈된 내가 이제 그 청중가하고 저하고 사이의 벽을 줄여주고 조금 더 오픈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at allows the audience to connect with the speaker better, as opposed to showing the back of your hand. 손 등을 보여줄 때보다 바닥을 보여줄 때 훨씬 더 그 청중하고의 상호 교감이 잘 이루어져요. Ladies and gentlemen, today I'm a dreamer, I'm a speaker, and I learned the unfailing quality of unconditional love from my wife. Number 3. 즉 아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하고 뭐 가끔씩 뭐 하는 게 있지만은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항상 열린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저가 솔직히 이런 자세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이런 제스 저가 이런 제스가 가끔 쓰긴 한데 언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스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럴 때보다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손바닥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런 제스라든지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제스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3. Get comfortable with the stage. When you're comfortable on the stage that you're speaking on, your body is free to move about, use body language. But if you're not comfortable with that stage, and if you feel foreign on that stage, what happens is your body language starts to constrict, and you. 이 사람 또 하는 말은 무대하고 같이 무대에 친숙해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편해져라는 것입니다. 무대에 편해지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움직임 같은 것도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바디랭귀지 같은 것도 훨씬 더 자유롭고 열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무대에 편해지지 않게 되면 몸이 수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하고 편해지면 모든 불안 극복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전에 저 전에 1강에서 보듯이 뭐 원더우먼 자세 이렇게 오픈된 자세를 취해가지고 자신감을 뭐 갑자기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데 많이 해보는 겁니다.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 점점 무대에 편해지게 될 거예요. You start to cover your body up. And when a son sees a mother cry tears of shame, that's a life-changing moment. She looked at me and said, "Son, I want you to be a better man." 네, 그 다음 마지막 말한 부분은 뭐 굳이 보여드리지 않게 왜냐면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아까 말한 부분입니다. 포디움, 즉 교탁에 손 짚지 말라는 겁니다. 교탁에 손을 짚게 되면 여러분의 바디랭귀지 같은 게 훨씬 더 제약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포디움, 즉 교탁에 손을 짚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대는 것을 좀 아세요. 기대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에 포디움, 교탁이 있더라도 짚지 마시고 한 반발자국, 3발자국 물러선 다음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요한 발표 요소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나왔습니다. 한 개가 나왔는데 그 한 개는 바로 용모입니다. 자, 그럼 제가 쓴 거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헷갈려서 자, 용모는 자세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날 아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씻고 오시고 머리에서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잖아요. 그 머리에서 막 기름 떨어지는데 솔직히 신뢰감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 교수님들 딱히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교수님이 아무리 교수님이 안 씻고 다니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씻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신뢰감 줄 수 있고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또 다른 기본이죠. 어느 정도 옷은 약간은 갖춰 입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즉 그 트레이닝복 뭐지? 추리닝 입지 말라는 겁니다. 추리닝을 입고 아니면은 뭐 요즘 아무리 뭐 아노락이 유행한다. 그리고 그게 뭐 요즘 잘 나가는 스타일이다 하더라도 추리닝은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발표를 할 때 어른분들이 40대 50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추리닝이 아무리 이게 무슨 뭐 디올 크리스찬 디올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루이비통 누구가 막 박혀 있더라도 추리닝이에요. 비격치적인 거예요. 절대 입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 추리닝에 대해서 얘기하나 추리닝 역사에 얘기하나 그렇지 않는 한 추리닝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우선은 상황에 따라서 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일 수 있어요. 우선 되게 정말 포멀하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이라든지 면접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의 청중들이 최소 슬랙스에다가 셔츠를 입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도 비슷하게 입고 가셔야 돼요. 그분들 즉 청중분들하고 가장 비슷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아니면 그분보다 조금 더 잘 입거나 조금만 더 잘 입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영업사원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영업사원들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셔츠를 입으시죠. 셔츠에다 슬랙스. 그럼 여러분 똑같이 셔츠에다 슬랙스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노동자분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자리라면은 그 자리에 셔츠와 슬랙스에다가 정장까지 그리고 안에 심지어 뭐 조끼까지 싹 뺏고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청중분들 여러분들 사이에 큰 벽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호감 같은 게 안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거리만 더 넓힐 수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 정서적인 거리만 넓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뭐 흰 티에다 청바지를 깔끔하게 입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폴로 셔츠에다가 그냥 청바지 입고 아니면 면바지 입는다든가 아니면 그분들 조금 맞춰가지고 뭐 건빵바지 입거나 하여튼 그런 정도 건빵바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청바지 정도로 입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자리에다 정장 입고 간다? 그럼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 친숙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사항을 조금 특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말하시게 될 사항은 학교일 겁니다. 교수님을 모아두고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학생들을 모아놓는 자리 있죠. 그런 자리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그 지오지아나 유니클로를 갔을 때 마네킹 서 있죠. 걔네체 입으면 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이거 분명히 이거 전국 매장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도 지금 입은 게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지오자 맞아 이거 지오자 그 폴로 셔츠고 이것도 똑같이 지오자 바지예요.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정말 이게 진짜 무난해 보이는 룩이에요. 그냥 핏도 전핏으로 나오고 이런 핏을 입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성은 똑같습니다. 남성분들은 이렇게 저와 비슷하게 깔끔하게 입으면 되는 거고 여성분들은 똑같이 그 지오자 매장에 있는 그런 여성 그런 패션을 가셔야 됩니다. 단 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런 마네킹 중에 한 중간 정도 가는 거지. 예를 들어 마네킹 중에서 조금 세련되게 입은 애들 뭐 크롭트는 그렇게 아니면 정말 심한 루즈핏 그러면 안 됩니다. 루즈핏도 정핏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움 입어랬는데 난 미디움 입어랬는데 거기다 엑스라지나 XX라지처럼 현대식으로 입는다고 하면은 그 교수님들이 딱히 좋지 않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꼰대 같은 발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어디 나가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 중 한 명은 그 여자인데 교생 실습을 하거든요. 이제 1학년 병원표시 교생 실습을 해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는데 초등학교고 교생 실습이고 학생이 되더라고요. 즉 1학년 새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바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세미 정장이 된다. 세미 캐주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염색을 했더니 염색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내추럴 색이 된답니다. 그 정도로 외국도 똑같이 신경을 써요. 우리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도 똑같이 그런 약간 나이드즘 발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독자님 조금 그러면은 안 좋게 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도 똑같이 신경 씁니다. 한국만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외국도 똑같이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최대한 지오지아, 유니클로처럼 입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애매하시면은 여름에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그 카라가 없는 것보다 그냥 카라티 정도 입어주는 게 좋고 바지는 그냥 매칭되는 색깔 입어주시면 제일 좋고 학교에서는 청바지 정도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코트, 뭐 가을에는 이제 그냥 똑같이 면바지 아니면 청바지에다가 그 줄무늬 셔츠 있죠? 줄무늬 셔츠 입어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공대 같은 경우는 그 공대 패션 있죠? 체크 셔츠 상당히 좋습니다. 교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만 솔직히 저 패션 몰라가지고 여성분들만이 이제 이제 그런 깔끔해 보이는 단정해 보이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요즘 남친룩 여친룩 보시면 돼요. 5년 전 남친룩 단 그게 교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5년 전 남친룩 여친룩을 보시면 됩니다. 요즘 남친룩 여친룩은 루즈핏이 있는데 루즈핏을 한 5년 전에 남친룩 여친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그 깔끔해 보이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지오지아 유니클로 마네킹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똑같이 꼰대처럼 들릴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약간 중요하게 좋습니다.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명품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로고 없는 명품 괜찮아요. 근데 로고가 막 드러나는 거 있죠. 여기 막 꼼대 가려서 하트 그려져 있고 여기 아니면 뭐 벨트 막 루이비통 그려져 있고 구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요즘 디올 막 오블리크 나오죠? 오블리크 막 써져 있는 거 나오고 교수님 모를 수 있어. 하여튼 아시게 되면 좀 그러니까 또 학생들은 그거 알아요. 학생들은 그 디올 오블리크 누가 알 수 있고 루이비통 구매 다 알고 그리고 이제 뭐 발렌시아가 교수님은 모를 부르는데 학생들은 알아요. 그러면은 학생들 사이도 학생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희한하게 명품 입게 되면 우리나라는 조금 적대감 가진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왜 저거 입고 있어? 쟤 짝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명품 피해주세요. 특히 더 로고 막 드러나는 경우 있잖아요. 더 피해주셔야 됩니다. 딱히 보기 안 좋습니다. 교수님이 나 아이돌인데 저게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냥 저기 동대문에서 10,000원짜리 벨트 메고 다니는데 저것들은 40만원짜리 메고 다니네. 어디서 돈이 났다고 저것들이 아주 그냥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로고 플레이가 들어간 그런 명품은 피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도대체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이제 용모까지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시를 한 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잠깐만 금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쓴 거 있죠?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가 전에 쓴 거에 대해서 할 거고요. 저가 전에 스피치 토론에서 썼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 발표에다 쓴 내용은 걔네들이 가장 정석적이기 때문이다. 걔네들 그 과목에서 배운 거는 정석이고 그리고 그 과목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대정석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제가 지금 스피치와 토론에서 썼던 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정석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얼굴이 지금 잘 안 나? 까맣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까맣게 나온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기 너무 밝아가지고 좀 줄여볼까 한번? 가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가 원래는 이러고 하지 않죠. 그런데 저가 지금 이거 발표를 한 지가 몇 개월이 벌써 지났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살짝 좀 까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정말로 저가 발표를 했었을 때처럼 약간 할 수 없는 것도 약간 살짝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여기 지금 떠 있죠. 옆에다 지금 저 대본을 띄워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대본을 좀 많이 보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이 컨택에 조금 제한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컨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러고보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본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대본을 보고 하느라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특히 많이 보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우선 셋업 자체는 여기 청중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있다 생각을 할게요. 거실 전체.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참고로 2학기 때 20학번하고 19학번이 많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2학기 때 만약 이렇게 발표를 하시게 된 발표 과목을 들으신다면 영발이나 아니면은 뭐 스피치 토론 들으시게 된다면은 이런 화상으로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 저처럼 진짜 이렇게 하실 거면 진짜 이렇게 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뒤에다 뭐 TV를 놓거나 하시게 된다. 아니면은 혹시나 자료를 쓰게 된다고 하면요. 한번 이 글자를 미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잘 읽히는지. 가끔씩 세팅에서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 거꾸로 보여요. 안녕하세요가 반대로 나올 겁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거꾸로 나오면요,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글씨가 필요한 거라면은 거꾸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나와가지고 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체크를 하고 하세요. 만약 화상으로 2학기 때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그냥 어쨌든 원래 이거를 실제로 하면 정말 좋은데 실제로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아니 먼저 시작할게요.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봐주셔야 될 부분이 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이제 음성적 말씀드렸죠. 뭐 쉼이라든지 아니면 음량, 강조 그리고 억양, 음량 그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서 특히 오늘 근데 그거는 이미 전에 한번 초점 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의 그 음성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행동적인 거에 초점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이거 넘긴 거 가져올 거예요. 대구에서 17세 아동이 코로나로 사망하였죠. 떤 서울대병원 노조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 딸기 체험을 하였고요. 방금 나란 뉴스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신가요? 기술의 발달로 현재 저희는 다양한 정보를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들, 특히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뉴스들은 항상 올바르지 않는데요. 이러한 가짜 뉴스의 문제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하며 가짜 뉴스는 이제 법으로 금지하여서 올바른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가짜 뉴스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가짜 뉴스는 오보나 날조 그리고 거짓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주장하는 뉴스 전부를 의미합니다. 학계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가 쓰이지만 정치인부터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실생활에 쓰이는 가짜뉴스의 의미는 이것이기에 저는 이러한 정의를 선택하여서 오늘 설명하고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왜 가짜뉴스에 속으면서 믿는 걸까요? 가짜뉴스에 믿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인간의 인지편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지편향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불안감을 겪으며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뉴스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가 확실한 근거가 없이 어떠한 주장을 하여도 만약 그 주장이 제가 믿는 신념과 일치하게 된다면 저희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거짓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예를 들자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고 싶지 않은 욕구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지편향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념을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뉴스가 참기름이 감염을 막는다, 폭죽 연기가 예방 효과가 있다 등 비상식적인 예방 방법을 담고 있더라도 이러한 방법이 개인을 100% 보호한다 주장하면 자신의 신념이 확인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결국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사회의 많은 가짜뉴스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사가 남자의 85%는 N번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면은 남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성범죄를 옹호한다는 오명이 씌워지며 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여자들은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서 남자들은 성범죄를
옹호한다고 생각하며 남자들을 혐오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남녀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 분열 외에도 정치적 분열이나 아니면은 지역 감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지난 3월 죄송하네요. 없네요. 죄송하네요. 이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가짜뉴스에 인하여 사회분열이 심해지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코로나 시대와 같이 비상 상황에서는 거짓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지닌 가짜뉴스는 사람들 속에 내재해 있는 공포감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에 투표일이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가 급감, 공격적 검사라는 가짜뉴스는 사람들 속에 내재해 있는 공포심을 더욱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게 결국 오보가 아니라고 판정이 났지만 사람들 하여금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는 상황을 하여서 국민이 안전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말을 하자면은 결국 이러한 이제 법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가짜뉴스 방지법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3.4%가 가짜뉴스에 인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10명 중 8명은 가짜뉴스에 인한 문제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단순히 문제만 인식하고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은 무려 전체 참여자의 63.5%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가짜뉴스 방지법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작성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제 설명과 주장 잘 들으셨나요? 어찌된 사실을 내포하는 가짜뉴스는 남녀 갈등과 같은 사회 분열을 일으키며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통계가 말하듯이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해결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문제를 보고 오늘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까요? 어제의 문제가 더 이상 내일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원하신다면 가짜뉴스 방지법 선택에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였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게 연습 많이 안 해가지고 좀 약간 익숙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다 원래 써놨는데 제가 이걸 수업자의 사용해가지고 어디서 넘겨야 할지 그거를 표현한 거를 표시한 걸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살짝 조금 미숙했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줄였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우선은 제가 약간 제스를 한 게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안 나왔던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이거가 카메라의 약간 단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특히 이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알려드린다면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 연결해가지고 제가 리모컨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 집에 리모컨이 있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PT용 리모컨을 진짜 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진짜 해야 된다 하시면요 사세요. 이렇게 지금 이거 보고하는 것보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이고요. 저는 그냥 임의로 하게 했는데 여러분 좀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리모컨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안 하고 그냥 손으로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 화면을 내리기 해가지고 대본을 보기 위해서 이거 지금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그 리모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조그맣기 때문에 여러분은 훨씬 더 좀 자유로운 그리고 훨씬 더 그 제스처에 제한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특히 예를 들어 앞에 탁상이 그 부탁이 있다고 하면은 리모컨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올려놓으시고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손을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 들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보여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최대한 리모컨을 사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앞에다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손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집니다. 아니면 노트북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는 그냥 정말로 이게 손만 가끔씩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방식이 어떻게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파워포 같은 경우는 진짜 꺼내서 다시 켜볼게요. 잘 나오나? 안 나오네요. 제가 이거를 보여줄 때, 네,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를 먼저 보여줄 때는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했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치를 대략 아셔야 됩니다. 대략 아셔야지 여러분이 훨씬 더 가르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나 그냥 색깔만 보세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셔야죠. 그래야지 청중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앞에 이 카메라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앞에 어떠한 피드백 그런 디바이스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시고 약간 대략은 이 위치를 외워가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선은 이걸 하는 때는 굳이 저가 지금 뒤에 있는 이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등지고 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를 볼 때는 저 서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대로 방향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료를 보여줄 때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카메라 앵글 이렇게 잡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전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사를 먼저 보여주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네, 넘긴 걸 여기 안 쓰있어요. 까먹었는데 이렇게 기사를 보여줄 때는 이 스크린 밖에서 좀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스크린 안에서 막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스크린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탁이 없고 스크린이 이렇게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밖으로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꼬맣게 나오네요. 어쨌든